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8살 여자입니다. 결혼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지금은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반년 조금 넘어가고요.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 무뎌져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네요. 남들보다 조금 늦게 한 결혼이니만큼 참 많은 고민을 했고 옳은 결정을 내렸다 믿고 있었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여태껏 제가 목표했던 건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세상 일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줄 착각 속에 살고 있었지요. 제 생각처럼 흘러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결혼 생활만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이해가 가네요. 요즘 결혼 정년기가 늦어졌다고는 하지만 주변 지인들이나 건너 아는 사람들이나 아무리 찾아봐도 안 하면 안 했지 결혼을 저보다 늦게 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저도 결혼에 크게 뜻이 있던 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사실 그럴 만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한 아버지 사업 때문에 어머니가 밖에서 돈을 빌리러 다녀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어머니가 본의 아니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이 참 싫었고 그래서 더 성공에 대한 집착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은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 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뒷바라지를 해줄 상황이 아니었으니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병행해가면서 대학교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졸업 후에는 당장 출근해도 좋다는 회사가 몇 군데 있었지만 더 좋은 조건의 회사를 가고 싶어 2년 정도 되는 취준생 기간을 보냈어요. 힘들었지만 제가 바라던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현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지금 받는 연봉이 8천 정도 되고요. 자랑할 만큼 많은 연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취직하고부터는 집안의 기둥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취직 후 처음 몇 해간은 집에 있는 빚을 갚느라 돈도 모으지 못했고요. 빚을 다 갚고 나서는 집안 형편 때문에 원하던 공부를 포기했던 동생 유학도 보내주고 서울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외곽이긴 하지만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도 하나 해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쪽 지역이 현재는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집값도 많이 올랐네요. 동생도 유학 중에 만난 사람과 결혼해서 아예 그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현재는 돈도 저보다 훨씬 더 잘 받으며 일하고 있으니 전부 해피엔딩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온 가족들 다 챙기고 나서야 드디어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모님 생활비나 동생 학비 같은 걸 신경 쓰긴 해야 했지만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저를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실 결혼은 저한테는 약간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동생이 자리를 잡은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 생활비는 자기가 낼 테니 제 인생 좀 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면목이 없다면서 이젠 제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이 보고 싶다 하셨고요. 가족들이 이제 저 결혼하라고 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 결혼한 건 아니에요. 저도 늦게 결혼하게 된 만큼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은 직장 동료의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나이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제가 비혼주의가 아니라 그냥 사는 게 팍팍해서 결혼을 안 했던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부턴 저한테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다던 사람이 많았거든요. 당시 제가 35이었는데 결혼 상대를 소개받는 자리들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나이가 많다고 부담스러워하고 저는 그래도 나름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 높은 연봉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래도 제 높은 연봉이 발목을 잡을 줄 몰랐네요. 그래도 제가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나 있던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결과야 안 좋았지만 오지랖 넓던 직장 동료들이 매번 저를 생각해서 자리를 만들어 오는데 거절하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애써 신경 써준 직장 동료들 성의를 거절하는 것보다 소개 자리 나가서 상대방한테 거절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소개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거절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게 일이었지요. 그러다 만나게 된 것이 남편입니다. 남편도 저랑 처지가 비슷했어요. 거의 똑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입니다.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름 좋은 회사 들어간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지요. 책임져야 할 가족들 때문에 홍기를 놓친 것부터 홀어머니가 아들 장가가기만을 학수고대하는 것에 직장 동료들이 그런 자신을 도와준다며 혼사자리 알아봐준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것까지 말이지요. 이상한 데서 서로 생각도 못한 공통점을 찾게 되었으니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어 1년 조금 덜 되는 연애를 거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연애하면서 죽이 잘 맞고 다툼 없이 잘 만난 것도 결혼을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양가 어머님들이 워낙 성하셨지요. 좋은 상대 나타났을 때 후다닥 결혼하라고 양쪽에서 보채는 바람에 연애 기간이 짧기도 했어요. 저희들도 40 넘기 전에 결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생각도 들었고요. 결혼 준비 또한 어려울 게 없었어요. 서로들 직장에서 이미 자리가 잡혀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혼 비용으로 내가 더 해오네, 네가 덜 해오네 하면서 다툴 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가 어른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각자 벌어오는 돈으로 각자 양가 어른들은 알아서 챙기기로 이야기가 되었기에 그런 부분에서도 다툴 것들이나 의견 차이가 있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결혼 생활은 정말 더없이 즐겁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연애할 때도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면 어떨까 궁금할 정도였지요. 제가 어서 가정을 꾸리고 제 삶을 살았으면 하셨던 어머니만큼이나 제 직장 동료들도 저희 결혼을 축하해주기 바빴습니다. 남편과의 소개 자리를 주선해준 동료 직원은 결혼까지 골인했으니 나중에 크게 한턱 쏘라면서 너술에도 떨었고요. 그렇게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1년 만에 이혼하게 될 줄은 정말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저조차도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양가 어머니들 등살에 결혼식을 빨리 진행하는 바람에 신혼집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월세로 쓰고 있던 오피스텔이 거실에 방 하나가 딸려있던 구조라서 일단은 남편이 그 집으로 같이 들어오기로 했었지요. 당시 남편도 혼자 자취하는 곳이 있었고 아직 계약 기간이 몇 달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쪽은 그냥 대학가에 있는 원룸 같은 곳이라서 저랑 같이 지내기에는 공간이 여의치 않은 정말 1인 가구를 위한 구조였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남편이 제가 지내는 곳으로 오면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취하던 곳에 살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이해 못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지냈으면 그 당시에는 참 신혼 느낌 나고 같이 퇴근 후에 신혼집 알아본다고 손품 팔면서 인터넷 뒤져보고 하면서 재미있기도 했겠지만 왕복으로 몇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게 하는 게 미안해서 빨리 들어오라는 말을 하지 못했네요. 그래도 회사 안 나가는 주말이면 신혼집 알아보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다녀서 좋았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오더니 신혼집에 대해서 저랑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로 했지요. 그리고 남편의 제안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그래도 다툰 적 한 번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신혼집을 우리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이왕이면 시댁에서 가까운 편이 좋지 않겠냐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난데없이 그렇게 하자는 남편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하고 가까이 살아서 좋을 거 없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댁의 위치가 위치다 보니 애초에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고자 했던 지역하고도 동떨어진 위치였고요. 거기에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구한다면 친정하고는 거리가 엄청 멀어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부감이 든다거나 죽기보다 싫다거나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당시 저한테는 어디서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친정이 멀어지는 거야. 애초에 제가 혼자 떨어져 나와 자취하는 곳 위치만 생각해도 친정하고는 한참 먼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친정하고 멀어지는 게 저한테는 고려할 상황은 아니었어요. 시댁에서 가깝게 살던, 친정에서 가깝게 살던 신혼집 위치는 좀 더 저희가 살아가기에 효율적인 곳이면 좋았겠다는 생각이었던지라. 그런 남편의 말이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사자고 했던 걸 지금 당장 출퇴근 왕복으로 1시간 더 하게 생겨서 싫다고 거절을 해놓고서는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긴다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서 남편 회사까지 출근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환승 같은 거 생각하면 훨씬 더 복잡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 더불어 저까지 회사에서 더 멀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출퇴근 거리를 문제 삼을 사안이냐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 혼자 지내시는데 출퇴근 좀 편하게 하자고 신혼집을 회사 근처로 구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연애하면서 남편이 취직 후부터는 쭉 회사 근처에 혼자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해줬어요. 이유 또한 통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취직했다고 다 된 게 아니고 직장 동료들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출퇴근하면서 이동하는 시간에도 한 글자라도 더 공부를 해야지 승진도 빠를 거라 생각했다고. 자기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똑똑히 기억나고 시기상으로 봐도 바로 얼마 전인데 말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시어머니와 떨어져 지냈으면서 이제서야 혼자 지내시는 시모가 걱정이 된다며 신혼집 위치를 시댁 근처에 구해야겠다고 하는 건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친정 부모님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두 분은 함께 계시니 저는 절대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요. 저보고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달리 보인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실망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말했어요. 여태 같이 살아왔다면 당연히 그 부분을 감안했겠지만 너무나도 속이 보이는 발언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신혼집 구하는 문제가 조금 더 연기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고집을 부리고 싶었던 것 같고 제 입장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상황인데 남편이 고집 부리는 대로 다 들어줬다간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도 뻔히 보이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까지 올렸는데 언제까지 출퇴근 편하자고 떨어져 지내는 건 말도 안 된다 생각해서 남편 자취하는 곳 계약이 끝나는 시기를 맞춰서 남편 회사 근처에 또 다른 월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로 집을 구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혼집 적당한 매물도 찾지 않은 상황에서 위치로 의견 다툼이 있다 보니 임시로 구했던 거고요. 이혼한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서로 금전적인 걸로 얽힐 부분이 없다 보니 이게 저한테는 더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아무튼 첫 시작이 조금 삐끗하기는 했지만 신혼생활은 제법 재미있었습니다. 월세로 집을 구했다 보니 가정가구들은 다 옵션으로 들어와 있던 터라 각자 집 몇 개 들여놓은 것 빼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취직 이후부터는 평생을 혼자 지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롭고 신경 거슬리고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좋았던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겠거니 하고 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미국에서 자리 잡은 제 남동생이 일정 문제로 제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자가격리 문제도 있고 해서 도무지 시간을 내지 못했었는데 규제가 완화되면서 동생이 시간을 내서 저 보러 오겠다고 한국을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처남을 처음 본다고 많이 들떠 있었고요. 자기가 외동이다 보니 남동생이 있었으면 싶었는데 처남하고 말이 잘 통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었고요. 그런데 동생 때문에 사건이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엄청 죽이 잘 맞는 듯 했어요.
동생도 미국 나가서 넉살이 좋아진 건지 몰라보게 부침성이 좋아져 있었고 두 사람이 매형 최고, 처남 최고 하면서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처음 만난 자리가 술자리로 이어지게 되었고요. 제 동생이 술 마시면 그렇게 말이 많아지는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술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술 먹고 하는 말에 대부분이 거의 다 제가 고생해서 가족들 먹여 살린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집안의 기둥 역할을 했던 거야 남편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요. 지금은 동생이 벌이가 저보다도 좋으니 부모님 생활비며 이런 거 다 책임지고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대화가 깊어지면서 동생이 남편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집이 제가 번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라는 사실을 말했던 거예요. 집단에는 제가 할 만큼 했으니까 떨어져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남편 안심시키려고 꺼낸 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 사실을 듣고는 표정이 딱 변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술을 안 마시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니 남편 분위기가 달라진 걸 대본에 딱 알게 되었고요. 이래저래 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술자리에서는 꺼내지 않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대본에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장인 장모님 집을 제 돈으로 샀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요. 숨기려고 숨긴 건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니 너무 제 생각만 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남편과 저 사이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친정부모님 집을 사들인 시점은 벌써 몇 년 전 이야기고 오히려 집값 같은 걸 생각해보면 투자를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거기에 명의는 당장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긴 했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동생한테 돌아가는 것 하나 없이 오롯이 전부 다 제가 받아오기로 이야기도 끝난 상황이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제가 결혼하는 시점에 아직 신혼집도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나 제가 모아놓은 돈이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집도 없고 혼수고 뭐고 결혼식 비용 말고는 크게 들어간 것도 없는 데다가 월세로 살고 있는 집도 각자 따로 살던 집에 있던 보증금을 묶어서 처리한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친정부모님 집은 결혼하기 훨씬 전에 해드렸던 거고 어차피 반반 결혼한 건데 문제될 게 뭐가 있냐고 했더니 저보고 또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너는 장인장모 노후 준비까지 다 해줬으면서 신혼집 시댁 근처에 구하는 걸 반대를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도무지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뭔 소린지 이해가 가게 좀 설명해보라 하니 설명은 하지 않고 자기도 자기 어머니 노후까지 다 해결해드려야겠다. 그래야 공평하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해명할 필요도 없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제 말은 듣고나 있는 건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아주 개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임시로 구한 월세가 제가 먼저 살던 곳처럼 방 하나, 거실 하나 이렇게 있는 곳이었는데 방에 있던 저희 침대가 거실로 나와 있고 남편은 방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다 거실로 빼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니 방에서는 시모가 따라 나오더군요. 저한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월차까지 내서 시어머니 모시고 와서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아주 집을 마음대로 해놨더라고요. 어머님은 여기 어쩐 일이고 이건 다 무슨 꼴이냐고 물으니 남편이 어머니 보고 거실을 쓰라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머님이며 거실이며 그게 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말하니 남편이 오늘부터 어머니랑 같이 살기로 정했으니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할 수 있냐고 따지니 저야말로 장인 장모님 집부터 해서 한마디도 안 했던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하냐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야말로 이미 장인 장모 노후 대책까지 결혼 전에 다 끝내놓지 않았느냐며 시댁 근처에 신혼집 구하는 것도 못하게 막았으니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 어머님 모시고 온 거라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로 같이 집 보러 다니자고 신혼집은 이 근처에 구하자더군요. 시어머니 전세금도 다 빼고 나면 돈이 더 여유가 생기니 한 40평짜리 아파트 구하면 되겠다고요. 남편과 저 사이에 원성이 높아지니 시모가 껴들었어요. 이야기 다 들었는데
우리 아들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고. 능력 있는 아들을 보내줬으니 자기도 이제 며느리한테 효도받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 사는데 돈까지 보태준다는데 시모가 돈도 더 해주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냐대요. 제가 돈이 모자라서 신혼집 못 구한 것도 아니고 이 나이 먹어서 능력 있는 남편한테 빌부터 살려고 취직한 것도 아닌데 시모도 지금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으니 이미 처음에 신혼집 문제를 가지고 남편과 말다툼을 했을 때부터 두 사람이서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지요. 여태까지 말로 해도 자기들 말이 옳다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을 설명해봐야 나아질 거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그 덕에 이혼해야겠다는 결심을 내리는 데까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가구 배치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저는 저대로 제 짐을 다 꺼내서 싸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고 아주 생쇼를 한다고 혀를 차더군요. 집 나간다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고 하면서 네 나이에 이혼까지 하면 앞으로 너 받아주는 집안이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상황 파악 좀 하고 자기 모시고 살면서 며느리의 도리를 다 알아놔요. 내가 혼자 살았으면 혼자 살았지 이런 꼴 보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 짐이라고 해봐야 옷 같은 거 몇 개 말고는 챙길 것도 없어서 짐 싸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짐 싸들고 나가는 순간까지 큰 소리 치다가 문 닫고 나가니 그제서야 똥줄이 타기라도 시작했는지 남편이 쫓아나와서 진짜 이럴 거냐고 하더라고요. 뭐가 그럴 게 다 있냐고. 어차피 지금 우리 사이에 이 집에 월세 보증금 말고 처리할 게 또 없는 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니네 엄마가 전세 보증금 들고 온다니 그 돈에서 내 돈 들어간 만큼만 보내주면 저도 길게 안 끌겠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애초에 신혼집 문제로 서로 청약 문제도 있고 해서 혼인신고도 안 올려놓은 판국에 갈라서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 했지요. 남편은 제가 설마 진짜 이혼까지 하겠나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철회한다고 해도 다시 합칠 생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을 굳힌 상황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아무 연락도 없으니 남편이 참다 못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내 돈 돌려주려고 전화한 거 아니면 그냥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주는 거 늦어지면 그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요. 이혼이라고 해봐야 그냥 갈라서는 거 말고는 달리 할 것도 없었으니 사실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그 집구석에서 짐 싸들고 나온 그 순간이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혼한 게 뭐 자랑거리는 아니니 회사에는 딱히 이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근황에 대해 물어보면 대답 없이 쓴웃음만 짓고 넘기는 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해줬던 직장 동료가 잠깐 시간이 괜찮냐면서 조심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을 만나 제 진짜 소식을 들었다면서. 놀리려고 온 건 아닐 테니 이야기를 들어봤네요. 저한테 사과부터 하더라고요. 남편이 심호봉양하게 하고 대리효도 바라는 그런 사람일 줄은 자기도 몰랐다고요. 저 대신해서 시원하게 욕 한마디 해주고 왔답니다. 그리고 남편 근황에 대해서 말해주더라고요. 별로 궁금하지 않아서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주선해준 그 사람이 남편하고 재결합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두 사람이 너무 잘 어울렸어서 그게 참 아쉬워서 그러는 거라더군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다시 분가를 했고 이제 자기가 잘 타일러놨으니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 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전해주는데 그림이 퍼즐처럼 딱딱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딱 봐도 저랑 재결합하고 싶어 시어머니랑 분가한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말 맞다는 아들이 이제 자기 뒷바라지 해줄 만큼 능력도 생겼겠다. 이제 며느리한테 수발받아가며 편하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겠지요. 처음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구해오며 가며 며느리 효도받다가 합가할 계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작부터 제가 안 된다고 하니 은근슬쩍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져다 붙여서 합가를 시도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건 뭐 시작도 하기 전에 며느리가 짐 싸서 나가버리니 며느리 수발받으며 호강할 줄 알았는데 이건 뭐 팔자에도 없던 아들 뒷바라지를 하게 생기게 되었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그러니 분가를 했다기보다는 시모가 열받아서 집을 나가버린 게 더 이야기가 많지요. 그리고 이 주선자가 제 직장 동료긴 하지만 남편과도 친한 사이였으니 다시 재결합하자는 말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말인지 딱 알겠더군요. 말 맞다나 재결합해서 누가 제일 이득을 보겠나요? 부모님 노후 준비도 끝내놓았겠다. 돈도 잘 벌지. 그 돈이 모이고 모이면 결국엔 남편한테 이득 아니겠어요? 이미 남편한테는 질릴 대로 질려버렸는데다가 누가 알겠어요. 또 재결합했다가 무슨 핑계를 대면서 또 시어머니 모시고 살자고 할지 말이에요. 재결합은커녕 꼴도 보기 싫고 궁금하지도 않으니 남편 소식은 이제 전해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한마디 했어요. 주선해준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저보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더군요. 두 사람 이어준 적이 체면도 있는데 만나는 신용이라도 해보고 이러나 저러나 둘이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 아니냐고 다시 만나면 화해하고 행복하게 잘 살지 누가 아냐고 하더군요. 직장 동료의 친한 친구 결혼한다고 추기도 많이 했다고. 평생 혼자 살 것도 아닌데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며 얼토당토 않는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주선자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쪽 체면의 축의금 몇 푼 때문에 내 인생을 걸어야겠냐고요. 남편 부탁받고 온 거 다 티나니까 진짜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면 남 인생에 신경 끄고 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동료 직원은 제 말을 듣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씩씩대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결혼이란 선택은 제가 한 거예요. 주선해준 그 사람을 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혼이라는 결정도 제가 내렸으니 제가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괜히 자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서둘러서 이렇게 된 거라 탓을 하고 제 소식을 전해들은 동생도 자기가 괜히 부모님 집 이야기를 꺼내서 이렇게 된 거라고 자책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저한테는 잘된 일이라 생각해요. 저도 늦게 시작한 연애이기도 했고 연애하는 동안에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보채지 않으셨어도 아마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동생이 집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일 수도 있었고 남편이 아내한테 시어머니 봉양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나중에 가서 알게 되었겠지요. 차라리 이렇게 빠르게 알게 돼서 시간 낭비 안 하고 일찍 정리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래 혼자 지내서 그런지 아직도 혼자 지내는 게 편하네요. 한동안은 다른 생각 안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가보지 못했던 여행이나 배우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것들 조금씩 배우며 제 인생을 위해 살아볼 생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파혼을 했는데 사실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연애를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한참 둘이 사이좋게 연애할 때 그리고 최근 결혼 이야기 오고 가며 준비하던 몇 개월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결혼 상대였던 남자친구와는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었거든요. 차라리 둘 사이의 성격 차이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들켜서는 안 될 말 못할 과거가 있었다면 차라리 이렇게 억울한 기분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결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까지 호구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직도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집을 간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제인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비며느리 후려치려는 집이 다른 집이 아니라 제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집일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공부했고 대학 생활부터 현재까지 쭉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학창시절에 제법 공부 좀 한다는 소리 들으며 자랐고 학교에서도 기대가 많이 컸었거든요. 결국 서울대에는 가지 못했지만 서울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그래서 대학교 때는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생활비까지 다 내주신다고 해서 제 용돈까지 다 해주시는 건 아니었기에
방학 기간에는 서울에 머물면서 과외 같은 걸 하고는 했어요. 명절 때 말고는 저도 고향집에 내려갈 시간이 없다 보니 부모님께서 그 점이 많이 아쉬웠나 봅니다. 사실 지역에도 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은 집 근처에 있는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도 나름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해왔고 더 좋은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다 보니 결국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쉬워하셨지만 결국엔 주변에 자랑을 하고 다니실 정도로 기분은 좋았나 봅니다. 회사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기도 하고 복지면에서나 월급면에서나 지역에서 가장 좋은 회사를 두고 본다 하더라도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곳이었거든요. 저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하긴 하셨지만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다 끝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본가 근처에 있는 시골 쪽에 땅을 사놓고 거기에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텃밭 같은 거 가꾸며 은퇴를 하실 생각이었는데 막상 제가 서울에 자리를 잡으니 한번 서울에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대출의 규제도 지금처럼 심해지기 전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비싸긴 했지만 집값이 지금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대신 시골에 집 짓고 사는 예산보다 서울의 아파트가 예산을 훨씬 더 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은퇴는 잠깐 미뤄두시고 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세를 놓아도 되는 거였는데 어차피 제가 서울에 있는데 남한테 전세를 줄 필요가 있냐고 하시면서 어차피 남의 집에 살면서 월세 내고 그럴 거면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어머니가 사놓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관리비만 제가 내기로 했고 대출이자 다 갚아서 부모님이 서울 올라오시기 전까지는 제가 그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나이를 먹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놓게 되었고 남들 하듯이 연애도 몇 번 하고 그랬지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비슷한 학벌에 서로 비슷한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서로 누가 더 잘났네, 못났네 따질 필요 없을 정도로 비슷한 조건이었고 연애하는 동안에 사소하게 다툴 일도 거의 없었기에 두 사람 서로 마음 한구석에서 결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신혼집 때문에 이 사단이 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말이 아니잖아요. 매일 뉴스를 봐도 좋은 소식이라곤 하나도 없고요. 덕분에 저희도 고민이 생긴 게 요즘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이자는 날이 갈수록 올라간다 하는데 무리해서 신혼집을 구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둘이 모아놓은 돈이 꽤 되다 보니 신혼부부 대출 받으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예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전세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어머니한테 제안이 왔어요. 어머니도 뉴스에서 집값 문제로 연일 난리인 걸 보고 계시니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집값이 계속 떨어질 거라는 말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죠. 다만 저희 어머니는 서울에 집을 구하신 지가 오래되었고 사실 여전히 그때 가격과 비교해보면 집으로 이득을 엄청 많이 본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아직도 소문만 무성한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상 아직 집값이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호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미 올 초에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고 지금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솔직한 마음에 조금 손해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행여나 집값이 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 향후 3년 정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지켜보자는 결론에 다다르셨고 어차피 3년 동안 손 안 댈 집인데 그러면 저희도 그때까지 그 집에서 지내라고 하라는 제안이었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제안이었던 것이 어차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 새로 전세 구한다고 대출받을 필요도 없었고 여전히 관리비만 저희가 내면 된다고 하셨으니 비용을 절약하는 측면에서도 이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남자친구도 집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 결혼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친정어머니 덕분에 신혼집까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라 마음이 많이 놓인 상황이었는데 예비시모인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 상황이 별로 달갑지만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첫 인상부터가 이렇게 된 상황을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남자친구가 이미 모든 진행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시모인데 저희 집에서 한 3년 정도 살 집을 내어주시기로 했다는 것 정도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현재 상황에는 제가 집을 어느 정도는 해결한 게 있으니 예비 시댁 쪽에서는 어떤 걸 해야 할지 알아서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머리를 조아리면 엎죽 엎드릴 필요까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마음에 안 들어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런저런 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장 뾰족한 수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싶어서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만 무조건 옳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 예비 시모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조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으니 말이지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저희가 살게 될 집이 남자친구 회사에서 너무 멀다는 거였습니다. 그 집이 서울 외곽이긴 했지만 어쨌든 재개발 여지가 있고 역세권이라서 대중교통을 타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고생이라는 겁니다. 정작 남자친구 본인은 제가 어디서 사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집에서 신혼살림 차려서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을 때 잘 됐다고 좋아했었거든요. 남자친구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거리인데 집을 해줘도 거리가 그렇게 먼 곳을 해주셨냐며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나오시는데 저라고 사람인데 당연히 그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들었던 느낌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비시댁 쪽에서 저를 그렇게 반기는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지요. 저한테는 예비신우가 되는 남자친구의 누나도 그날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예비신우의 그 말이 그런 꿍꿍이 속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신우는 어디 동네면 동생보다는 우리 오빠네 회사가 더 가깝겠네 하면서 오히려 예비시모보다 그 집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리모델링은 되었느냐? 서울 구축 아파트면 주차장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주차 공간은 붐비지 않느냐? 주변의 학구는 알고 있느냐 하면서요. 상황이 그런데 그래도 그 집에서 좋은 점을 찾아보려는 예비신우의 행동이 저는 계속 무언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예비시모를 설득해주기 위해서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예비신우와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남자친구랑 연애하면서도 단 한 번도 만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 적 없었던 예비신우가 그 날을 기점으로 이따금씩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신우가 저랑 잘 지내려고 하는 게 앞으로는 신호올케 사이로 지내게 될 저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양가에 서로 인사를 시켰던지라 그때부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서도 스드메 같이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볼 것들은 미리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자친구가 무언가 저한테 말을 꺼내려고 하다 말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는 게 뭔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러는 건가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딱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만 회피하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안 좋은 촉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후부터 예비신우가 저한테 잘하려고 했던 이유, 시어머니가 뭔가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까지
전부 한 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급하게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자리 좀 만들어 보라고 했던 그날에 자리에 나가기도 전인데 왠지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급하게 나눌 이야기라던가 기니할 이야기라던가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시작된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당연히 무슨 일이 있어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나간 자리에서 계획에도 없던 예비 신우가 예비 시모와 같이 있는 모습, 그리고 남자친구가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보여줬던 안 좋은 표정을 한자리에서 제 눈으로 직접 보니 안 좋은 예감은 거의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는데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고 어색함만 잔뜩 돌더라고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생각에 무슨 일로 자리를 만드셨냐 물었더니 예비 신우가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다가 신혼살림을 차리기로 들었다고요. 거기까지야 저도 이미 밝혔던 사실이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신우가 그 집에서 자기들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대본에 대답을 했지요. 그러니 신우가 하는 말은 어차피 그 집이 제 집도 아니고 고쳐서 사는 것도 아니고 3년 후에 비워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누가 들어가 살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그 집에서 가깝다고 거리가 먼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도 조금 있으면 초등학생이 되는데 그 동네가 서울에서는 학군도 나쁜 편이 아니다 보니 주변에 학원가도 괜찮게 있어서 애들 교육하는데도 지금 예비 신우가 사는 곳보다 그쪽으로 가서 사는 편이 자기들한테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누가 들어가 살고 말고가 왜 안 중요하냐고. 그리고 그건 신우가 이득인 거지. 제가 이득을 보는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지금이야 제가 살고 있는 집이고 결혼 후에도 제가 살게 될 테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살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지. 구태여 다른 사람이 살게 할 거면 새를 놓지 뭐하러 그러시겠냐고요. 그러니 이젠 시모가 말을 가로채 이어서 말하기를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왜 또 이득 볼 생각만 하냐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식구가 될 텐데 저 혼자만의 이득을 생각할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볼 이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신우가 살게 된다고 해도 우리 신혼집으로 쓰게 될 집에 신우가 들어가 산다면 우리는 당장 어디 가서 지내야 하냐 했습니다. 그러니 예비 시모는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그게 뭐가 어려운 문제냐면서 결혼하면 저 혼자만 짐 싸서 예비 시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세상에 어떤 모자란 여자가 친정어머니 명의로 된 집을 신우한테 양보해주고 정작 본인은 남편 출퇴근하기 편하라는 이유로 시부모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 살겠나요? 더 돌려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이 말 그대로 전해주면서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예비 신우한테도 반대의 경우라면 언니는 언니네 시댁 들어가서 살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럴 생각 일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저러는 게 참 가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일이 이렇게 진행될 걸 꽤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똥 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허수아비 마냥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말을 꺼내길 요즘 뉴스 안 보냐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 다 망했다고. 저나 저희 부모님이 왜 그렇게 그 집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놔도 잘 나가지도 않는 집인데 그냥 가족끼리 양보한다 생각하고 살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면 신은해보고 그 집을 사라고 할 테니 헐값에 넘기라더군요. 무슨 가격을 부르나 봤더니 암만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고 폭락을 했다고 해도 현재 시세가 6억 왔다 갔다 하는 아파트를 무슨 1억에 넘기네 마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억에 니들 모은 돈 가지고 아들 출근하기 편한 곳에 전세로 집 하나 구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저랑 저희 부모님이 그 집 하나만 양보하면
제가 예비시모와 신우한테 점수 하나는 톡톡히 따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고, 미리미리 점수 좀 따고 결혼 생활 시집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3년간은 부동산 시장이나 이자 걱정 없이 신혼생활 시작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을 예비시모는 마치 제가 신혼집을 해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자기 엄마랑 누나가 말도 안 되는 똥고집을 부리면서 있는데, 다행히 남자친구가 나서서 동조를 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똥 씹은 표정하고서는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자기도 피해자인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염치는 있구나 봐줄지언정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놈이 할 행동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해서 어찌어찌 예비시모나 신우가 우리 친정엄마 집을 거저먹으려는 계획을 막아내고 그 집에서 계획대로 신혼집 차리고 결혼생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저런 자식하고 결혼해봐야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제대로 된 방패막이 역할은 긁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었어요. 날강도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양심 없게 남의 재산을 거저먹으려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마디 했어요. 모자란 남자를 내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겠지만 낯짝 두껍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내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싸고 가야 한다면 평생 후회 속에 살 것 같다고,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요. 저는 결혼 후에 제 결정을 후회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이혼보다는 파혼이랬다고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나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살고 있는 집을 양보해주고 나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고 하질 않나,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집을 넘기라고 하질 않나 하고 있겠냐고요. 예비시모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보고 자기도 계산적인 며느리는 보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다 늦어서 제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엄마고 누나고 다 너무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저랑 결혼 준비하면서 보였던 표정이 이미 진작부터 오고 갔던 이야기라는 건 어린애라도 눈치챘을 법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파혼하게 생겼으니 늦게나마 저를 잡으려고 자기가 잘못한 거 뉘우치고 잘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늦게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더 괘씸했어요. 진작에 저렇게 나올 수 있었는데 집을 양보한 애만에 이 이야기가 끝까지 오고 갈 때까지 듣고만 있었다는 건 솔직히 간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내 편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내 마음 돌려놓고 남자친구한테 거지근성으로 똘똘 뭉친 너네 가족도 문제지만 너같이 속이 음흉한 놈이 더 문제라고, 이 파혼이 꼭 니네 가족 거지근성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도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너랑 결혼해서 니네 집 구석을 내 가족으로 들이는 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아무 이득될 것도 하나 없으니 결혼 이야기는 없는 걸로 하고 각자 갈 길 가자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단 말 할 것도 없고 애초에 잘못된 거 진작에 알았으면 미안할 일을 안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니 남자친구나 예비시모나 그 자리에 누구도 제 말에 그럴싸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군요. 주변 지인 중에서 저한테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오래 만나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가던 남자친구를 하루아침에 헌신작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화로 해결할 수 있던 부분이 있지 않았겠냐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괜히 질질 끌었다가 나중에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다 보고 그리고 나서 후회 속에 이혼하는 것보다 길게 볼 것도 없이 결혼조차 안 하는 게 더 이득 아니겠냐는 생각이에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오늘따라 더 와닿는 하루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